놓으세요. 제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비명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가 소리쳤어요. 그 여자는 미친 게 아닙니다. 여자가 그를 바라봤어요. 그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나를 구하러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죠. 밤길이었어요. 백색 구급차가 멈춰섰죠. 차 문이 열렸어요. 백의를 입은 남자들이 여자를 끌고 나왔어요.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비명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달려왔어요. 구급차를 막아섰죠. 남자였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가 소리쳤어요. 그 여자는 미친 게 아닙니다. 백의의 남자들이 그를 밀쳐냈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죠. 여자가 그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나를 구하러 나타났어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일 전 시간이 되돌아가기 시작했죠. 새벽 5시였어요. 연희는 부엌에 서 있었죠.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전, 나물, 탕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3년 전 그는 떠났죠. 교통사고였어요. 연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아침 9시였어요. 연희는 시댁본가 앞에 섰어요. 음식을 가득 담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제사상이 이미 치워져 있었죠. 연희는 멈춰 섰어요. 서동훈이 나타났어요. 시아주버님이었죠. 재수 씨께서 오실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연희는 아무 말도 못했죠. 서민정이 다가왔어요. 조카였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죠. 작은 엄마, 이제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만 놓으세요.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보자기를 꼭 쥐었죠. 저는 아직 부인인데요. 민정이 웃었어요. 법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여긴 서씨 집안이에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녁이었어요. 연희는 혼자 본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모두 떠나고 없었어요. 촛불 하나를 켰어요. 작은 제사상을 차렸죠. 준비했던 음식을 올렸어요. 절을 했어요. 1번, 2번, 눈물이 떨어졌죠. 미안해요, 여보. 혼자 보내서. 촛불이 흔들렸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연희는 거리를 걷고 있었죠. 발걸음에 힘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붕어빵 굽는 냄새가 났죠. 고개를 들었어요. 노점 앞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연희의 발이 멈췄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안 돼. 입술이 떨렸죠. 그 얼굴이었어요. 죽은 남편 서태준. 똑같은 얼굴이었죠.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남자는 붕어빵을 굽고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연희는 다시 그곳에 있었죠. 초등학교 담장 뒤에 숨어 있었어요. 붕어빵 가게가 보였어요. 그 남자가 보였죠. 심장이 또 뛰었어요. 아이 하나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붕어빵 하나요. 남자가 환하게 웃었죠. 잠깐만 기다려. 붕어빵을 집어들었어요. 종이봉투에 담았죠. 아이에게 건넸어요.
맛있게 먹어. 그 미소였어요. 남편의 미소와 똑같았죠.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희는 매일 그곳에 갔죠. 같은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남자의 작은 습관들이 보였어요. 붕어빵 뒤집을 때 혀를 내미는 버릇, 손님에게 거스름 돈 줄 때 두 손으로 건네는 것, 모두 남편과 똑같았죠. 안 돼.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럴 순 없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같은 시각이었어요. 시댁 대저택의 응접실. 가족회의가 열렸죠. 서동훈이 자리에 앉았어요. 서민정이 옆에 있었어요. 다른 친척들도 모여 있었죠. 연희만 없었어요. 민정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사진들이 화면에 떴죠. 연희가 초등학교 앞에 서 있는 사진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 보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작은 엄마 정신 상태가 심각해요. 매일 초등학교 앞을 배회한대요. 서동훈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뭘 보는 거지? 민정이 화면을 확대했죠. 붕어빵 가게가 보였어요. 저 남자요. 저 남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친척 하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미쳤나? 서동훈이 입을 열었어요. 정신감정이 필요하겠군.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빨리 조치해야 해요. 저녁이었어요. 연희의 집 거실. 박금순이 차를 내왔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마님, 요즘 매일 외출하시던데요. 연희는 차를 마셨어요. 대답이 없었죠. 금순이 더 가까이 앉았어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금순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요? 금순의 얼굴이 굳었죠. 마님, 무슨 말씀을? 연희가 눈을 감았어요. 회장님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서도 남편을 보는 거겠죠? 금순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마님,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죠. 밤이었어요. 연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남편의 얼굴, 붕어빵 장수의 얼굴, 똑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죽었죠. 3년 전에 연희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걸까? 이틀이 더 지났어요. 연희는 결심했죠. 더 이상 숨어서 볼 수 없었어요. 오후 3시였어요. 초등학교 앞 붕어빵 가게. 연희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죠. 저기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었죠. 어서 오세요. 연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똑같았죠. 붕어빵. 하나 주세요. 남자가 붕어빵을 집어들었어요. 따끈따끈해요. 종이봉투에 담았죠. 1,000원입니다. 연희가 돈을 건넸어요. 손이 닿는 순간이었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남자가 거스름돈을 건넸어요. 두 손으로. 연희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입술이 떨렸죠. 이 동네 오래 사셨나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3년 됐어요. 연희의 숨이 멎었어요. 3년. 남편이 죽은 시점과 똑같았죠. 저기,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3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연희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사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죠.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붕어빵이 떨어질 뻔했죠. 신분증도 없었어요.
남자가 쓸쓸히 웃었어요. 그냥 이민수라고 이름 지었어요. 떠돌다가 여기 정착했죠. 연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가족은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죠.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연희의 집 현관벨이 울렸죠. 금순이 문을 열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연희 여사님 계신가요? 변호사 강우진입니다. 거실이었어요. 연희가 우진과 마주 앉았죠. 우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를 꺼냈죠. 이게 뭔가요? 연희가 물었어요.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우진이 대답했죠. 정확히는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연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마지막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 직전에 작성하셨어요. 비밀 유언장이었죠. 봉투가 열렸어요. 한 장의 편지가 나왔죠. 우진이 한 구절을 가리켰어요. 연희가 읽었어요. 진실은 초등학교 앞에 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여사님,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 앞. 그곳에 있는 건 붕어빵 장수였죠. 남편과 똑같이 생긴 밤이었어요. 연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진실은 초등학교 앞에 있다. 손이 떨렸죠. 설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3년 전 사고, 기억상실, 초등학교 앞, 그리고 그 얼굴. 연희는 편지를 꽉 쥐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건가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연희는 다시 붕어빵 가게에 갔죠.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연희가 미소 지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제가요? 네, 근처 카페에서요. 민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잠깐만요. 가게 정리할게요. 카페 안이었어요. 연희가 커피 2잔을 가져왔죠.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가 한 모금 마셨어요.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죠. 이 커피, 말을 멈췄어요. 왠지 익숙한 맛이에요. 연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자주 드시나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처음인데. 이상하네요. 연희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커피였죠. 아메리카노에 우유 한 스푼. 혹시?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붕어빵 장사하셨나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손이 떨렸죠. 꿈에서 봤어요. 할아버지랑 함께 붕어빵 굽는 꿈. 근데 그게 꿈인지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틀림없었죠. 서태준의 할아버지였어요. 같은 시각이었어요. 시댁 대저택 서재. 서동훈이 전화를 받고 있었죠. 그래, 계속 지켜봐. 전화를 끊었어요. 서민정이 들어왔죠. 어떻게 됐어요? 서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수 씨가 그 남자랑 만나고 있어. 카페에서. 민정이 냉소를 지었어요. 이제 확실하네요. 서류를 꺼냈죠. 정신감정 동의서였어요. 서명만 받으면 돼요. 동훈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내일 당장 움직이자. 저녁이었어요. 연희의 집 다락방. 금순이 오래된 상자를 뒤지고 있었죠. 회장님의 옛날 물건들이었어요. 사진첩 하나가 나왔어요. 금순이 펼쳤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숨이 멎었어요.
젊은 서태준이 웃고 있었죠. 할아버지와 함께였어요. 붕어빵 가게 앞이었죠. 할아버지가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태준이 옆에서 돕고 있었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금순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사진 뒷면을 봤죠.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1987년 여름. 할아버지와 함께. 금수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마님, 마님. 연희가 놀라 돌아봤죠. 왜 그래요? 금순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걸 보세요. 연희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눈이 커졌죠. 이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 붕어빵 가게 앞에서 회장님이 금순이 숨을 헐떡였어요. 붕어빵 장사를 하셨대요? 연희는 사진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랑 함께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민수의 꿈, 붕어빵 가게, 할아버지, 초등학교 앞,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정말 살아있는 거죠? 사흘이 지났어요. 변호사 강우진이 다시 찾아왔죠.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사님,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졌죠.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였어요. 3년 전 사고.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었죠. 무슨 말이에요? 우진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블랙박스 원본을 복구했어요. 트럭이 의도적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왜? 우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통화 내역이었어요. 서동훈 전무님입니다. 사고 전날 수상한 통화가 있었어요. 연희는 숨을 쉴 수 없었죠. 시아주버님이 남편을 금순이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연희에게 건넸죠. 마님, 진정하세요. 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났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정말, 초등학교 앞 그 사람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서태준 회장님이 맞습니다. 연희는 일어섰어요. 서재로 걸어갔죠.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하나를 꺼냈죠. 공식 사망 증명서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종이를 찢기 시작했죠.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종이가 두 조각이 됐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당신은 살아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남편은 살아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사님, 서동훈 전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사님을 정신병원에. 금순이 끼어들었죠. 이미 서류를 준비했대요. 내일 사람들을 보낸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안 돼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남편을 되찾아야 해요. 우진이 명함을 꺼냈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연희는 명함을 받았죠. 찢어진 사망 증명서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밤이었어요. 동훈의 서재. 민정이 전화를 받고 있었죠. 네, 내일 아침에.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동훈이 물었죠. 준비됐나?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끝나요. 둘이 웃었죠. 하지만 알지 못했어요. 연희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오후였어요. 연희는 민수를 만났죠. 같이 가실 곳이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디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죠. 첫 번째 장소였어요. 오래된 도서관이었죠. 연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가 따라갔죠. 2층 구석자리에 섰어요. 민수의 발이 멈췄죠. 여기. 목소리가 떨렸어요. 왠지 알 것 같아요. 연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뭐가요? 민수가 창가를 바라봤죠. 이 자리에 자주 앉았던 것 같아요.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두 번째 장소였어요. 작은 공원이었죠. 벤치 하나가 있었어요. 연희가 벤치에 앉았어요. 민수도 옆에 앉았죠. 바람이 불었어요. 민수가 가슴을 짚었어요. 이상해요.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연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민수가 고개를 돌렸죠. 연희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죠? 저녁이었어요. 시댁 대저택 응접실. 연희가 가족들 앞에 앉아 있었죠. 서동훈, 서민정, 친척들 모두 모여 있었어요. 동훈이 서류를 내밀었죠. 재수 씨,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정신감정 동의서였어요. 연희는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죠. 민정이 펜을 건넸어요. 작은 엄마를 위한 거예요. 요양이 필요해요. 연희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내가 미친 걸까?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믿는 건 비정상 아닐까?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서류 위에 펜을 댔어요. 금순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마님, 숨을 헐떡였어요. 전화 왔어요. 급한 일이래요. 연희가 펜을 내려놨어요. 일어섰죠. 잠깐만요. 밖으로 나갔어요. 금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강 변호사님이에요. 지금 서명하시면 안 돼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응접실로 들어갔죠.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동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정이 일어섰죠. 작은 엄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연희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밤이었어요. 연희의 집 앞, 검은 승합차가 멈춰섰죠. 백의를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금순이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남자 하나가 서류를 보였어요. 정신병원에서 왔습니다. 서연희 씨 계신가요? 금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금은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죠. 연희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남자들이 다가왔죠. 같이 가시죠. 연희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연희를 잡았어요. 밖으로 끌고 나갔죠. 구급차 문이 열렸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달려왔죠. 민수였어요. 그 여자는 미친 게 아닙니다. 백이의 남자가 그를 밀쳤어요. 민수가 비틀거렸죠. 다시 일어섰어요. 구급차를 막아섰죠. 남자 둘이 민수를 잡았어요. 끌어냈죠. 연희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민수가 저항했어요. 남자가 팔을 비틀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몸이 움직였어요. 본능적으로 팔을 꺾었죠.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남자가 덤벼들었어요. 민수가 돌아서며 막았죠. 정확한 호신술이었어요. 두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민수는 멍하니 자기 손을 봤죠. 이게 뭐지? 머리가 아팠어요. 영상이 떠올랐죠. 도장, 검은 도복, 땀 흘리며 수련하는 자신. 또 다른 영상, 하얀 턱시도,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 연희였어요. 회의실, 대형 책상,
회장님 부르는 목소리들. 민수가 비틀거렸어요. 연희를 바라봤죠. 당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내. 였군요. 연희가 달려왔어요. 민수를 껴안았죠. 맞아요. 맞아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급정거했어요. 우진이 뛰어내렸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여사님, 경찰차 두 대가 도착했어요. 우진이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서동훈의 녹취록입니다. 사고를 사주한 통화 내용이에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민정의 계좌 추적 자료입니다. 살인 청부 대금 송금 내역이에요.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죠. 무전기를 들었어요. 지금 서동훈, 서민정 체포하라. 102의 남자들이 도망가려 했어요. 경찰이 막아섰죠. 움직이지 마. 수갑이 채워졌어요. 같은 시각이었어요. 시댁 대저택, 동훈의 서재문이 열렸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서동훈, 서민정, 살인 미수 및 강요 혐의로 체포합니다. 동훈이 일어섰어요. 뭐야? 수갑이 채워졌죠. 민정이 소리쳤어요. 증거가 어딨어요? 경찰이 녹취록을 틀었어요. 동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사고처럼 보이게 해. 동생을 확실히 처리하라고. 민정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능력 없는 형과 그의 가족을 돌본 대가가 나의 목숨을 빼앗고 모든 재산을 빼돌리는 거였다니. 밤거리였어요. 연희와 태준이 서 있었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직 모든 기억을 다 하지 못해서. 연희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다시 만났잖아요. 태준이 연희를 안았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둘은 긴 시간 안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태준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왔죠. 회사 임원들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복귀하셔야 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임원들이 당황했죠. 회장님? 태준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죠.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3년 전 기억을 잃었을 때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붕어빵 받을 때 진짜 행복했죠.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진짜 사업이라고. 태준이 미소 지었죠. 이제 알아요. 그게 뭔지.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문 경영인을 모시겠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시댁 대저택, 추모 행사가 열렸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연희와 태준은 없었어요. 같은 시각이었어요. 초등학교 앞. 새로운 간판이 걸렸죠. 태준 연희 붕어빵. 개점 첫날이었어요. 연희가 반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태준이 틀에 반죽을 부었죠. 뜨거운 철판에서 치익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아저씨, 아줌마, 붕어빵 주세요. 태준이 붕어빵을 건넸어요. 맛있게 먹어. 한 아이가 물었죠. 아저씨, 아줌마는 부부예요? 연희와 태준이 마주봤어요. 웃음이 터졌죠. 응, 우리는 부부야. 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좋겠다. 금순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마님. 오후였어요. 손님이 뜸했죠. 연희와 태준이 나란히 앉았어요. 벤치에. 태준이 연희의 손을 잡았죠. 후회 안 해요? 재벌 부인 버리고.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재벌 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운 여자였죠.
태준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달라요. 당신 옆에 있잖아요. 태준이 연희를 안았어요. 나도 그래요. 회장이 아니라 그냥 당신 남편이고 싶어요. 저녁이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죠. 마지막 손님이 왔어요. 변호사 우진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붕어빵 한 봉지를 샀죠. 서동훈과 서민정. 오늘 선고 났어요. 징역 10년입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끝났네요. 우진이 웃었어요. 아니요,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밤이었어요. 가게 불을 껐어요. 연희와 태준이 손잡고 걸었죠. 가로등 아래를. 태준이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연희가 웃었어요. 저야말로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둘은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함께